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그리고 해운솔루션 이성호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얘기거리가 참 많은 시장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잠시 후죠. 오늘 오후 1시부터 예고됐던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됩니다.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와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특히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큰 흑자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를 지목하면서 우선적으로 협상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뭐 계속 들으셨습니다마는 한덕수 권행대행과의 전화 통화를 갖고 그 이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한국과의 관세 협상은 올스톱 쇼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에 이 말인즉슨 관세라던가 뭐 조선 문제 그리고 알래스카 LNG까지 한꺼번에 이 현안을 논의하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관세 발효 앞두고서는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닥친 상황이기 때문에요. 팀장님 여기서 시장의 반응 오늘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크게 더 하방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불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나왔던 상황들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에 시장에서의 급격한 하락세가 나왔기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이전처럼 급격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권한대행과의 통화 속에서 지금 우리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결국 관세라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라. 두 번째, LNG 수입해라. 근데 거기에서 지금 LNG 수입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에 저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큰 걱정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네. 지금 중국 쪽에 대한 관세 부과가 가장 큰 걱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중국과 미국 간의 싸움이 더 크게 번진 상황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여기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에 대한 존립이라든지 혹은 이제 미국 간의 싸움에 있어서 거기서 갑자기 한 발 물러서게 되면은 이제 지는 모양새가 되기에 그들 역시도 한 발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들 하지만 트럼프 역시도 만만치가 않은 인물이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관세 부과가 실제로 시행하게 되었을 때 관세 쪽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올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거기서 기회를 잡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중국 간에 이제 뭐 휘토류라든지 혹은 농산물 관련 종목군들 특히 그쪽으로의 변동성이 또 크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기회를 잡아보신다 좀 짧게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조금 더 중장기로 모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수도 괜찮고 삼성전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여기서 추가 하방이 더 얼마나 더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여기서 악재에 대한 해소하고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그려보기만 한다면 여기서 또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묵직한 종목군들 위주로 모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방위비 또 인상까지 압박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시계열을 넓게 보면은 괜찮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고 투트랙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이제 단기로 또 볼 수 있는 쪽까지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가장 찜찜한 대목이 환율이잖아요. 1,400 지금 81원대 나타났는데 어제 또 위안화 절하 고시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원화 같이 약세를 부추기게 되면서 저희가 두려워하는 그 선입니다. 1,500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을까? 김시은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1,500원이라는 선을 뚫렸을 때 또 이제 얼만큼 그 위에 있을 것인가 지속성이 그렇게까지 크게 길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지금 뭐
그 원달러도 그렇고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매수에 대한 주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환율이 굉장히 높기에 부담이죠. 오히려 또 눈을 돌려볼 수 있는 쪽은 수출주들 그리고 뭐 방산이라든지 네. 조선이라든지 오히려 환율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이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00원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데 오늘까지 9거래일째 외국인들 매도로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찜찜한 대목을 앞두고 지금 1시가 다가오면서 양대 지수가 낙폭을 줄이고 있다. 네, 이것도 팀장님 조금 눈에 띄고 있는데 이정호 팀장님은 오늘 장의 상황 그 판도 어떻게 읽고 계세요? 생각보다 반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불확실성 해소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미증시가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하방을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저는 제가 봤을 때 1시 관세 발효 이후에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라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관세에 영향이 없냐 있냐 이거에 대해서 크게 섹터들이 갈릴 경우가 많이 나올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수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기업들한테는 이득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관세 때문에 수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주춤이 된다고 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영향이 없는 나라들 대표적으로 유럽과 중국 쪽으로 수출이 많이 이뤄지는 그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제일 느꼈던 건 뭐냐 미국과 중국으로 집중적으로 관세 정책이 나왔던 부분이 컸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재해가 된다고 본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에 계속적으로 수출을 했던 모습세가 중국이 어떻게 보면 저가 물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경우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이 더욱더 관세가 올라가진다면 한국 제품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거기가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지금 철강 섹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장에서는 상승 탄력을 어느 정도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쪽으로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손절을 할 타이밍은 놓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버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버텨야 되는 구간이라는 점을 명시해 주셨고 오히려 1시가 다가오면서 우리 시장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이거를 불확실성 해소의 재료로 좀 소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또 부정적인 시각에 매몰돼 있다 보면은 더 실수가 또 잦아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서 두 분의 선택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종목 보실까요? 네, 먼저 김시은 팀장의 종목은 HD 현대미포입니다. 오늘 조선주 보면은 빨간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저 이정호 팀장은 방산으로 갑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급반등 이후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미포 다시 기회에 왔다고 보세요, 팀장님? 네, 저는 조선주 전반적으로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면 3월 초까지는 굉장히 좋았다가 이제 3월 이후부터 조금씩 조정을 받았던 상황들 조선 쪽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와주고 있고 신조선가가 좀 플랫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 지금 조선주들 봐도 괜찮은 것인가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업황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조선 같은 경우 아무래도 사이클이 길다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이렇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하락을 하게 되었다면 좀 관심 있게 봐야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수주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함께 진행이 잘 되고 있는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엔 중국 조선소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또 수혜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그리스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4월 달에 중소형 컨테이너선 쪽에 대한 발주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보도들도 나와주고 있고 네. 또 LNG 벙커링선 쪽에 대한 중국 조선소에 대한 발주 흐름들이 현재로서는 꺾이고 있는데 여기서 또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또 이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중국 쪽에 대한 흐름들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현재로서도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이 기업 기관 쪽에 대한 매수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기관 쪽에 대한 매수가 그래도 연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고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가 나와주고 있어서 수급적으로도 안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되게 많이 밀리지도 않았어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나름 좀 견조한 조정이지 않을까
않을까 싶은데 가격 어디까지 보시겠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에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1만 3천 원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 라인대를 우선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라인대가 이전 박스권 라인대의 하단 부근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라인대가 약간의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어서 14만 원 라인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에는 10만 8천 원 라인대를 우선적으로 제시를 할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선이라는 이제 장기 사이클에 맞춰서 손절가 다소 타이트하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만 다음에 이 라인대에 왔을 때 내가 여기서 손절을 해야지 보다는 여기서 왔을 때 한번 멈추시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 라인대까지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지지가 나왔을 때 박스권 하단 라인대에서 또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구체적으로 전략도 세워주셨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정우 팀장님, 많은 분들이 아마 노려보시다가 지금 계속해서 타이밍을 재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제 급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조금 힘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증권가에서 목표주가 상향 레포트도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네, 포인트 잡아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세에 영향이 덜 있는 걸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 비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거의 유럽발이 제일 많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전쟁이랑 조금 더 한 박자 들 정도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개별적인 악재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유상증자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 지금 주가나 고점에서 대비 제일 많이 안 빠진 종목을 보자라고 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시장에서도 강한 모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 타이밍이 올라온다면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든든한 종목 쪽으로 수급세나 아니면 모아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봐주셨는데 계속해서 신고점에 달리던 정말 뜨거운 주식이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맞을까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인 78만 원보다 높게 80만 원 이상까지도 노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자라고 한다면 유럽발에서 지금 독일이 방위비 증가하는 액션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독일만 방위비를 올리냐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방위비라는 게 한 국가가 증액을 한다라고 보면 역 국가들은 불안 심리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방위비 증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현대로템이나 국내 방산기업들의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가는 90만 원까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90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60만 원 이탈 시에는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엄청난 목표가를 주셨는데 그 장기로 보시는 게 어느 정도까지 올해 말? 네, 그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편안한 주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거의 90만 원이라는 놀라운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고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연관선상에서 좀 보게 될 것 같은데 미국이 원하는 거는 결국에 조선과 LNG일까? 네, 이제 협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로서는 관세율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우선적인 목표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뭔가 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무기가 될 것인 게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헤드라인에서 나온 것처럼 가장 크게 생각이 되는 게 이제 LNG하고 경쟁력이 어마어마하죠. 네, 우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을 가지고 이제 협상의 메인 어떤 카드로 제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분위기가 가게 될까요, 김시은 팀장님? 네,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서 움직인 섹터를 크게 구분을 지어보자면 첫 번째 정치 테마주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LNG 관련 종목군들 움직이고 그 다음에 조선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인데 결국 이제 전화통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LNG와 조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미국 간의 협상에 있어서 그래도 이제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내가 좀 접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섹터에 대한 우위를 정하게 되었을 때는 저는 LNG를 조금 더 위에 볼 LNG. 것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L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그래도 계속 팔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 그러면 프로젝트라든지 혹은 수입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한 흐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유럽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이 협상에 대한 카드로 LNG를 또 꺼내 들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만 뉴스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뉴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슈에 대한 파급력을 보게 된다면 LNG 관련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좋은 스토리입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한 스토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국한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둘 다 좋은 섹터이지만 이슈가 조금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쪽은 LNG라는 점에서 감안을 하면 저는 같은 돈이었을 때 LNG 관련 종목군들에 더 관심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 최근 시장에 대한 하락세가 나왔을 때 그래도 좀 견조하게 버텼던 반면 LNG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속절없이 빠졌습니다. 네네. 그동안 LNG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협상 카드다라는 내용들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바닥권에 있고 오늘에서야 뭐 넥스틸이라든지 동양철강 같은 이제 철강 관련 종목군들이 급등을 한 흐름들이기에 저는 오히려 LNG 관련 종목군들이 현재로서는 접근하기에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김신 팀장님께서는 LNG 다음에 이제 조선이세요? 네, LNG 순위를 다음에 정하면? 그다음에 조선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총리실에서는 멘트가 관세율 조정을 최우선 목표로 해가지고 패키지들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조선하고 LNG는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더 방위비가 이제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셨잖아요, 이정호 팀장님.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조금 불안한 상황이긴 한데 이번 협상을 잘 주도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네, 예상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 관세 전쟁이 왜 나왔냐라고 본다면 미국의 무역 불균형이 제일 먼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제품을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산 제품을 막상 우리나라에 들어올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우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은 LNG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LNG는 만약에 수입이 된다고 한다면 전기로 바꿔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활용성이 더욱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분위기가 뭐냐라고 본다면 각국에서 LNG선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에서 LNG를 추출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미국은 그걸로 인해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 많은 LNG를 각 나라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LNG선 발주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LNG선이 나올 때마다 삼성중공업이 더욱더 강세를 보였던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오션을 왜 저는 더 집중적으로 말씀해 드리냐라고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LNG 터미널이랑 복합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LNG선 가스관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선 쪽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경우가 높다. 왜냐하면은 LNG는 어떻게 보면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끝날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선은 어떻게 보면 LNG 선뿐만 아니라 군함과 MRO 산업까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스관보다는 조선 쪽으로 한 표를 더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스관보다는 조선을 얘기해 주셨고 방위 쪽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방위비 문제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방위비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세가 방위비 증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만족스러운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들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로 협상 카드가 될 경우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 이득이나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방위비가 더욱더 증액이 된다고 한다면 나라 돈으로 어느 정도 나오고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관세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더 좋은 플랜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아직까지는 근데 아직 협상 카드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지근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 이 미국 관세 정책이랑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정책이랑 어떻게 보면 대선 랠리랑도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함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뭐 진행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협상이. 그럼 가장 피해야 되는 섹터? 지금은 접근 금지라고 제가 질문 한번 여쭤볼까요? 김시인 팀장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당장 접근 금지인 거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대다수의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나머지. 이제 네, 얘기해 뭐 이제 주셨죠? 뭐 조선, 방산, 뭐 그 외 나머지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반도체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긴 한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에 대한 주체가 없다라는 점들. 그러면 사람들이 관망 심리를 더 띌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라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이제 시점이 점점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결국 그렇게 이제 피해야 되는 섹터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대다수의 섹터가 그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 수밖에 없을 것 중에서도 같아요. 반도체다. 네, 이정호 팀장님은요? 저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쪽이 제일 피해야 될 섹터가 될 수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모아가야 될 섹터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자동차 쪽 관세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컸습니다. 왜냐? 자동차 쪽 산업을 살려야 어떻게 보면 실업자 수나 취업자 수가 더욱더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쪽을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서 긍정적인 얘기도 나왔던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많이 빠졌던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은 들어가지 말아야 되지만 만약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하루아침에 바뀔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관세 피해로 제일 많이 빠진 섹터가 지금은 들어가지 말아야 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방의 뉴스로 분위기 반전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언제 매수 타점이 들어올지 계속적으로 관찰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하나 또 분위기가 언제 급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은 잘 준비를 해두고 네,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차가 조금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좀 미심쩍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럼 두 분의 선택 어디로 갔을지 종목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시은 팀장께서는 성광밴드 가지고 오셨고요. 저 이정호 팀장은 얘기를 아까 말씀 중에도 해주셨어요. 네, 한화오션으로 네, 추천주 선택하셨습니다. 성광밴드가 32,000원까지 갔었죠. 네, 연초에 분위기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나서 24% 현재 눌림목자리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이유는요? LNG 프로젝트 수혜 기대감으로 인해서 사실 뭐 연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했던 시세를 보여줬었는데 그에 대한 하락세가 나왔고 120선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LNG 관련했을 때 이슈가 과연 꺾였는가 지금 다시 한번 확산이 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미국 쪽에서 LNG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어도 이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고객사에 전가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지금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양호하게 흘러가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눌렸을 때 또 관심 있게 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지금 미국 쪽에 대한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기는 한데 다만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라는 점에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성광밴드를 노리신다면은 목표가 잡기가 어느 정도까지 보셔야 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략 들어볼까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 27,300원 라인대를 우선적으로 제시를 할 텐데요. 좀 애매한 가격대일 수는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 라인대도 있고 상단 라인대도 아니긴 한데 네. 다만 61선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27,300원 라인대 만약 이 라인대를 뚫고 올라가게 되었을 때 박스권 상단 라인대라고 할 수 있는 28,900원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목표가는 일단 두 가지로 설정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인다라고 해서 오늘 뭐 급격하게 들어가셔도 좋긴 하지만 내가 분할적으로 접근한다 하시는 분들은 21,800원 라인대까지 그래도 좀 열어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시장에서 또 어떻게 변동성이 나올지도 모르고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은 장 초반에 잘 움직였다가 또 음봉을 그려냈습니다. 네. 그때까지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22,800원 라인대까지는 분할적으로 열어두시고 손절 라인대 2만 원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사실 네. 이 라인대가 이전 이제 매물대가 좀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구간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2만 원 라인대 밑에 보시면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 뜻은 2만 원 라인대가 뚫리게 되었을 때 그 아래 하방까지 크게
뚫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그래도 2만 원 라인대는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생각보다 팀장님께서 목표가를 조금 잡아주시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신고가 돌파를 아마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신고가를 돌파하려면은 조건이 뭐가 필요할까요?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셨어요? 근데 시장 분위기 자체가 요즘 보시면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이 정치 테마주, 정책주밖에 없습니다. 아직 그 분위기가 아직까지 그에 대한 분위기가 있어서 좀 타이트하게 잡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영한 가격대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그룹주에 대한 애정이 넘치시네요. 이정호 팀장님 하나오션 주셨어요? 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그룹 빼고는 나머지 종목들에 좀 약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왜 하나오션을 갖고 왔냐? LNG 선에서 조금 더 특화가 되고 있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건 삼성중공업인데 예, 어떻게 보면 하나오션이 MRO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LNG 선 관련해가지고 크게 계속적으로 수주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LNG 터미널을 어느 정도 운영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오션까지도 시너지가 나오면서 LNG 선박 기대감도 어느 정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돈이 어느 정도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LNG 터미널을 어느 정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걸로 하나오션이 그 당시에는 약간 적자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지금에서 어떻게 본다라면 시너지나 이런 부분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어찌됐든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LNG가 제일 크기 때문에 LNG선 수주 확대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주신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오션이나 지금 슬슬 거래 대금이 붙더라고요. 오늘도 보면은 탑10 안에 두 종목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어제 굉장히 강하게 드라마틱한 반등이 있었고 추가적인 상승 이어나갑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서 매매해도 괜찮을까요? 투자? 네,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가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장기적으로 봤다라고 한다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1차적으로는 8만 원 정도 잡고 손절가 같은 경우도 6만 원 잡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저희 1시에 관세 발효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낙폭을 더 줄이네요. 네, 거래소가 2,322 나오면서 0.5% 안쪽으로 하락폭 줄이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도 0.7% 하락, 네, 653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 견조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가는 거는 테마주가 굉장히 강하다,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높은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 이래저래 망설이다가 요즘에 이런저런 투자 좀 하지 못하고 그냥 시장만 멍하니 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똑바로 시장을 보면은 템베거 종목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재필 전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거인의 시선에서 바로 만나보시죠.